안녕하십니까. 빌딩 보자로 가는 게 빌딩로드 오동엽입니다. 조대용 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조대용 팀장님이 오동엽 TV에 처음으로 나오셨는데 네. 짧게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빌딩로드 중개법인의 10팀 조대용 팀장이라고 합니다. 왜 나왔니? 네. 오늘 왜 나왔어? 이제 오 대표님 밑에서 열심히 컸기 때문에 이제 독립하고자 하고요. 앞으로 빌딩로드 TV 구독자분과 자주 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나왔냐고. 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최근에 이제 고객분들을 만나면서 사실 뭐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뭐 다들 대부분 많이들 알고 계신데 좀 더 확실하게 한 번 더 말씀도 드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 계약갱신 요구권, 우리 최장 보통 10년이라고 알고 계시는 내용들, 그리고 차임 증강 청구권, 뭐 5% 상한을 한다는 내용들, 요거에 관련돼서 좀 더 여쭤보고자 합니다. 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80년 초반에 영세한 임차인들의 영업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거든요. 그러면 이 영세한 임차인들의 기준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월세 곱하기 100 더하기 보증금이 얼마냐, 그 얼마 이하의 임차인들은 보호를 해주겠다, 얼마 이상인 임차인들은 보호를 못 해줘, 이런 법인 거죠. 근데 이 기준 금액이 환산 보증금이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는 9억 이하의 임차인들은 상인법의 보호를 받고 9억을 초과한 임차인들은 보호를 못 받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보증금 1억에 월세 900만 원 내고 있다. 그러면 900 곱하기 100이면은 9억이고 보증금 1억을 더하면은 10억이 되죠. 이분들은 상인법의 보호를 못 받는 임차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상인법 보호를 받냐 못 받냐, 이 차이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만기가 됐을 때 임대인이 임대료 증액을 요구할 때 그 증액 한계선이 정해져 있죠. 그게 다 아시는 5%죠. 그래서 보호받는 임차인들은 5% 미만에서 증액할 수밖에 없고, 보호를 못 받는 임차인들은 그 5%라는 규정 자체가 없으니까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상호 협의해야 되는 거고, 그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이제 싸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임대차 분쟁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만기가 되면은 임대인이 나가라 라고 하면은 나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임차인이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만들어줬죠. 그게 계약 갱신 요구권입니다. 처음에는 5년이다가 지금은 10년으로 바뀐 거고, 그 부분은 이따가 제 조정 팀장님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여기서 상위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9억 초과한 임차인들의 임대료 증액 한계는 어떻게 되냐? 그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 제한 적용 안 받으니까 이제 협의를 봐야 되는데, 그 협의 보는 과정이 쉽지는 않죠. 돈이 오고 가는 문제니까 임대인은 많이 올려줘, 임차인은 많이 못 올려주겠다. 특히 예전부터 있던 임차인 같은 경우는 옛날 임대 시세에 맞춰가지고 임대료 측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뭐 나이 드신 매도자분이 신경 쓰기 싫어서 그냥 나는 이 돈 봐도 괜찮아 라고 하시면 쭉 이어오시다가 자기가 이제 팔아야 되겠다라고 파신 그런 건물 같은 경우, 그 건물에 매입하신 매수자분 같은 경우는 주변 시세에 맞춰가지고 이 임차인 임대료 높이고 싶은데 나가라도 안 나가고 좀 임대료도 못 올려주겠다, 이러다 보면 분쟁이 발생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분쟁 조정위원회라는 것도 만들어져 있고, 그죠? 거기 가서 이제 얘기를 하면은 주변의 시세를 조사해가지고 얼마를 받아라, 얼마를 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공고를 해줍니다. 근데 그 공고된 금액이 마음에 들면은 그 합의 보시면 되고, 마음에 안 들면은 소송 들어가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쟁이 좀 많이 생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어보시는 내용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9억 원 이하 뭐 말하는 그 보호를 받는 대상, 쉽게 말해서 상인법에 보호가 되는 사람들은 내가 마음대로 10년 동안 쫓아도 못 내고, 그리고 임대료도 5% 미만으로 내가 못 올리는 건 알겠는데, 그 이상 되는 사람들까지도 이게 다 해당이 되는 거냐? 아, 계약에서 요구권이 해당이 되냐? 그렇죠. 그리고 차임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 주변 시세에 맞게 올릴 수 있는 거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죠. 아, 그럼 9억 초과한 임차인들이 이제 핵심이네요, 그죠? 그렇죠. 9억 초과한 임차인 같은 경우는 임대료는 협의 봐가지고 5% 이상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9억 초과한 임차인들도
계약 갱신 요구권은 있어요. 이게 문재인 정부가 계약 갱신 요구권을 만들어줄 때 모든 임차인들한테 다 부여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임차인들이 다 누릴 수 있는 권리는 계약 갱신 요구권, 권리금 회수 권리 요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만기가 돼서 나갈 때도 나는 권리금 받고 싶으니까 권리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권리죠. 그리고 만기가 됐을 때 내가 뭐 임대료 많이 내는 임차인이든 적게 내는 임차인이든 계약을 더 연장하고 싶다라고 요구하면 임대인은 받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내보내고 싶은데 얘가 버틸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럼 내보내지도 못해. 그러다 임대료 많이 달라고 했어. 근데 임대료 많이 못 주겠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싸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권리를 드린 것도 맞지만 분쟁거리를 만든 것도 맞아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가 처음부터 10년 아니었거든요. 처음에는 5년이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언제 바뀌었죠? 10년으로? 이게 이제 기존에는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만들어지면서 5년 동안 이제 영업할 수도 있게 이제 기간을 해줬는데요. 2018년도 10월 16일입니다. 이 16일을 기점으로 최초로 이제 새로 갱신을 하거나 혹은 이제 신규 계약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기간이 최장 10년까지 늘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매도를 하시거나 혹은 매수하시는 어떤 매수자분들께서도 기존에 있는 임차인이 없다면 상관없겠지만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분들이 최초의 계약을 언제 하였는지 그리고 중간에 갱신을 했는지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혹시나 계약자가 변경되진 않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보셔야만 내가 있는 현재 이 임차인과의 어떤 임대료 협상 및 앞으로 향후에 이제 그 임차인을 만약에 변경하려고 할 때 어느 정도 기간이 남아 있는지를 정확히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8년 6월 1일에 입주한 임차인이에요. 네. 2년 계약을 했어요. 네. 그러면 만기가 20년 6월 1일이겠죠? 네네. 그럼 이분은 2년은 지나갔고 3년이나 시간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임차인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죠. 네. 그럼 갱신 요구해서 갱신이 되는 순간 이 사람은 10년짜리가 돼버려요. 맞습니다. 그럼 2년 지나왔으니까 3년 남은 게 아니라 8년 남은 게 되죠. 그렇죠. 이런 분들 지금까지 영업을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영업을 더 해갈 수 있는 갱신 요구권이 있는 거고 또 다른 경우는 18년 6월 1일에 계약을 하셨는데 5년짜리로 계약한 거예요. 만기 5년. 한 번에 5년. 그럼 이분의 이제 만기가 언제죠? 그분은 18년 6월 1일에 입주했다면은? 그러면 23년 6월 1일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은 이분은 이제 23년 6월 1일에 내보낼 수 있습니까? 그분은 안타깝게도 10년 보장이 안 되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법이 18년 10월 16일 이후에 신규 또는 갱신하는 임차인에 한해서 10년 동안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된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한 방에 5년짜리 기간 동안 임대차 계약을 했으니까 한 번도 갱신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5년이 되는 거죠. 안타깝죠.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임차인분은 영업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한 방에 이제 5년짜리로 계약했겠죠. 근데 도리어 이게 독이 된 거죠. 맞습니다. 법이 이렇게 바뀔 줄 몰랐으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최근에 제가 많이 만나봤는데 뭐 임대인하고 뭐 분쟁도 있고 더 영업하겠다는 얘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상당히 불안한 상태다. 불안전한 상태다. 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반대로 그런 건물을 매입하거나 아니면 갖고 있는 우리 건물주분께서는 아 무조건 다 10년이 아니구나 이 임차인은 이제 만기 되면 내보낼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자기의 소유권에 관련된 재산권 행사를 하실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참 오늘 가볍게 시작한 내용이었는데 무겁게 끝나네요. 항상 이 논란의 소지가 많은 내용인 것 같아요. 이 되게 단순하면서도 이 워낙 이 이권이 이제 첨예하다 보니까 이 재산권을 갖고 있는 소유자 입장에서는 본인 마음대로 행사하고 싶고 또 임차인은 또 생존에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요. 그렇죠. 이게 잘 알고 법을 정확히 잘 알고 법 안에서 서로 현명하게 잘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조대영 팀장님은 고객분들 상담하시다가 뭐 고객분들 궁금한 내용 있으면 또 어둠 TV에 나오셔가지고 시청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을 다시 또 얘기해 주시고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앞으로 종종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빌딩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빌딩 로드는 함께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